안녕하세요, 주부참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연금계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부서 내에서 연금계좌 전도사인데요. 오늘은 그 연금계좌에서 무엇을 사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동료를 위해서 무엇을 사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이 정답인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4개의 종목을 뽑아봤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투자자 대부분은 직장인입니다. 그리고 직장은 입사와 동시에 노후 준비가 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죠. 소득이 적다, 대출이 많다, 자녀 교육 때문이다 등등등. 그래서 나라에서 대놓고 노후 준비하라고 만들어준 계좌가 있는데요. 바로 연금저축펀드와 IRP입니다. 세액공제 16.5%라는 말도 안 되는 혜택과 함께 수익에 대한 비과세도 있죠. 그런데 이 좋은 계좌를 만드는 사람들은 드물 뿐더러 만들어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미국의 401k라는 아주 유명한 퇴직연금 제도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 수익률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이 연금제도에 가입된 미국인들의 노후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부동산에 목숨을 걸 때 미국은 반대로 주가도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연금계좌 현황을 알아볼까요? 1000만 명이 가입했다고 하는데요. 언뜻 엄청 많은 직장인 가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정말 제대로 주변을 둘러봐 보시면요. 과연 몇 명이나 이 계좌에 대해서 알고 있고, 알고 있다고 해도 투자를 하고 있으며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 정말 한 3알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직장 동료 중 한 분이 퇴직연금과 ISA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 현황입니다. 이걸 보고 정말 놀라서 이야기했는데요. 대체 이걸 왜 여기에 하고 있는 거냐 물어보니까 그냥 몰라서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만큼 한편으로 우리나라 금융 문맹이 진짜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학교에서 정말 과목으로 넣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왼쪽은 제 연금저축펀드 수익입니다. 최근에 4848도 좀 하면서 하고 있긴 한데 결국 누적 수익률 100%입니다. 적극적인 연금계좌 운영이 필수인 이유죠. 그럼 연금계좌 종목 소개에 앞서서 일단 연금계좌에 대해서 간단한 이해부터 하고 가려고 합니다. 연금 관련 영상은 저도 자주 올리는 편인데 연금계좌는 크게 연금저축펀드와 퇴직연금에서 개인형 IRP로 두 가지를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다양한 ETF를 매도하며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과세 이연 효과와 세액공제 혜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세액공제는 5,500만원 이상과 이하로 나뉘는데요. 총 급여가 5,500만원 미만이면 16.5%를 세액공제 해주니까 거의 최대 150만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본인 연봉이 대략 한 4천만원 정도면 보통 한 소득세 세액이 200만원 정도일 텐데 거의 70% 할인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신입사원은 더더욱 무조건 해야 하는 계좌인 이유인데요. 참고로 이 900만원 한도는 연금저축펀드에서 600만원, 그리고 퇴직연금 IRP에 300만원을 넣어도 되고 IRP에 900만원을 한 번에 넣어도 됩니다. IRP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퇴직연금 구분에 대해서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나눠드리면 DB형이라고 보통 말하죠. 확정급여형입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퇴직 시 월급 3개월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한 회사에 오래도록 일하면 직급과 함께 연봉이 올라갈 테니까 내가 신입사원 근속연수도 마지막 부장급 월급으로 퇴직금을 쳐주니까 장기 근속자에게 유리합니다. DC형은 확정기여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혹은 위탁하는 증권사에서 대신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에 위탁보다는 개인이 직접 운영하는 방향이 늘어나고 있긴 하는데 결국 연금저축 계좌와 똑같이 계좌 안에서 미국 주식 ETF를 사면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헷갈려 하시는 것은 개인형 IRP인데요. 별도로 가입하여 불입해야 합니다. 한 가지, 만약 이직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 IRP 계좌가 있을 텐데 그건 퇴직금 IRP입니다. 법이 바뀌면서 퇴직금을 이제 지급할 때 무조건 IRP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걸 투자해서 복리로 나중에 찾아도 되고 지금 당장 세금을 내고 찾아도 되긴 합니다. 이 퇴직금이 들어간 IRP와 개인이 불입하는 IRP는 다른 것입니다. 가끔 퇴직금에 이미 1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왜 세액공제가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복이 안 되죠. 개인형 IRP만 가능하고 여기에 불입하는 금액만 적용이 됩니다. 그럼 각 계좌별 장단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ISA 계좌도 관심이 있을 듯 해서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되는데 연금 계좌는 비과세, 정확히는 과세 이연의 효과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과세 시점을 뒤로 밀어준다는 의미인데요. 이게 왜 혜택이냐? 지금 내가 내야 하는 세금조차 투자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게 장기로 갈수록 더 복리 효과로 풀어납니다. 그리고 55세 이후 찾을 때 5.5%에서 3.3%로 저리로 과세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죠. 원래는 매매 차익뿐만 아니라 배당도 과세 이연이 됐는데 25년부터 배당은 과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혜택 축소이긴 한데 아직도 필수 계좌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인 계좌입니다. 다만 큰 단점은 계속 얘기했듯이 55세 이후에 찾아야 하므로 그 이전에 찾았을 때 받은 혜택 세금을 전부 토해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장기 투자를 하는 입장에선 오히려 장점이긴 한데 오랫동안 돈이 묶이는 단점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당연하겠죠. 이건 노후잖아요. 부동산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투자가 아닙니다. 지금 돈이 없으니까 부동산 CD를 모으기 위해 연금 계좌를 활용해서 과세 혜택 받고 나중에 부동산 사야지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없겠죠. 이거는 국가에서 국민연금으로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개인한테 연금의 혜택을 주어서 계속 노후를 준비하세요 라고 하기 위한 혜택인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입니다. 사실 누구나 알고 있는 거죠. 나스닥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연금계좌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국내 상장 ETF를 들고 왔는데 꾸준한 우상향입니다. 엄청난 성과죠. 그 이유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우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은 회사에 출근해서 컴퓨터로 윈도우를 쓰고 엑셀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애플의 아이폰을 쓰고 넷플릭스를 보시죠. 인스타를 하고요. 그 모든 기업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걸 기술주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변동성이 아주 높습니다. 다만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17%인 만큼 큰 폭의 자산 상승을 이루어주죠. 이 17%의 연평균 수익률은 자산의 복리로 엄청난 효과를 가져옵니다. 매월 50만원씩 이렇게 종목을 사면 20년 뒤에는 원금 투자 금액이 1억 2천만원인데 최종 금액은 8억 3천입니다. 7억 원을 벌었네요. 믿기지 않으시죠? 이게 바로 복리의 힘입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이 복리의 산 증인이죠. 이분은 80년을 복리로 투자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노후 대비가 힘들다는 건 핑계입니다. 매월 50만원도 투자하지 못한다면 알바를 해서라도 하세요. 이건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최상인데 마이너스 30%씩 하락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내가 1억을 투자했는데 3천만원이 증발한다면 여러분들은 발 뻗고 잘 수 있나요? 참을 수 있다면 무조건 이 종목 몰빵하세요. 그럼 미래가 든든해집니다. 변동성은 싫은데 얇고 길게 가고 싶다? 그런 분들을 위한 종목인데 바로 미국 배당 다우존스죠. 이 종목은 미국의 가치주를 모아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만한 회사들은 뭐 코카콜라나 말보로 정도가 있겠네요. 사실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진 업체는 상위에는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4% 전후의 배당을 받으면서 주가도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게다가 월배당이죠. 매월 대략적으로 0.35% 정도의 배당인데 정말 크진 않지만 꾸준한 인컴이 들어오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의 진정한 매력은 현재 배당과 주가 상승이 아니라 배당 성장인데요. 그래서 배당 성장주라고도 합니다. 여러분의 연봉이 매년 10%씩 성장한다고 하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10년만 지나도 엄청나겠죠? 바로 이 종목이 그런 종목입니다. 같은 개념으로 매월 50만원씩 이 종목도 투자한다면 나스닥 투자 같은 극적인 자산 가치 상승은 이루기 힘들겠지만 죽을 때까지 나오는 연금 같은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도 해지할 수 있을 만큼의 10% 매년 배당금을 올려주고 있기 때문이죠. 올해 만원을 받았다면 내년에는 11,000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복리의 힘이 있죠. 이렇게 배당을 받는 것을 재투자하면서 매월 50만원씩 넣으면 20년 뒤에 원금은 2억 정도가 되는데요. 투자금이 1.2억인데 뭐야 2억? 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주가 상승이 배제되어 있긴 해서 연평균 주가 상승률인 한 8%의 성장을 반영하면 자산 가치는 훨씬 크겠지만 이 종목을 투자하는 이유는 큰 자산 상승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정말 꾸준한 인컴과 그 인컴의 성장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20년 뒤면 매월 세후 배당금 14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인플레 생각을 해야겠지만 그럼에도 꽤나 큰 돈이죠.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복리로 늘어나는 속도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을 사고 있는 것이죠. 물론 최근 3년 정도 주가는 많이 부진한 편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배당금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죠. 내가 정말 주가 변동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매월 들어오는 현금의 즐거움을 유지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종목입니다. 주가 상승은 덤의 개념이죠. 매월 들어오는 이 현금 흐름이 이제 월세처럼 되어버리면 이제 어떻게 이 월배당금을 늘려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보통 시간을 녹여내야 하는데 시간을 녹이는 인내가 부족할 때가 있죠. 그럴 때 내가 받는 월 인컴을 극대화하고 싶은 분들은 바로 커버드콜 ETF가 있습니다. 이 커버드콜에 대한 이해는 조금 복잡할 수 있어서 여기서는 논외로 보겠습니다. 미국의 디보라는 ETF의 한국판인데요.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입니다. 주가 상승도 따라가면서 배당도 연 10%의 초고배당 ETF입니다. 이렇게 뒤에 근데 액티브라고 적혀있죠. 이건 말 그대로 이 종목을 운영하는 삼성 자산운용사가 적극적으로 매수 매도 종목 변경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반대의 개념은 패시브 종목인데요. 일반적인 나스닥 100이나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패시브 성격을 띠는 ETF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는 최근 급격한 성장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받고 인기 있는 ETF입니다. 저도 연금 계좌에서 기존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매도하고 이 종목을 대거 매수했는데요. 이번 달도 배당금을 주당 92원을 받았습니다.
아주 달달한 상태인데 전 이 지속적으로 수량을 늘려볼 생각입니다. 액티브 성격으로 주가도 쭉쭉 가고 배당도 높아서 사실 현 시점 최고의 만능인데, 다만 액티브다 보니까 반대로 이 성과가 언제까지 쭉 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장기 투자보단 일단 지금의 인컴이 소중하고 중요하신 분들에게 어울리는 ETF죠. 현재까지는 주가 성장도 S&P 500과 거의 동일하고 배당까지도 10%를 주셨으니까 정말 최고의 ETF였는데, 과연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겠죠. 물론 이게 패시브였음 애초에 이런 성과가 있을 수도 없지만요.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은 채권인데요. 사실 이 채권 분야는 어려운 분야입니다. 금리에 대해서 이해도 해야 되고 듀레이션이니 뭐니 기대 수익률에 비해서 어려운 말들이 많죠. 다만 이 종목은 위에 말씀드린 3개의 종목과는 궤를 달리합니다. 위 3개의 종목이 공격 자산이었다면 이건 방어 자산인데요. 정말 창과 칼과 활이었다면 이건 방패입니다. 그럼 이걸 왜 사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싸울 때 공격만 하지는 않잖아요. 방어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주식이 하락할 때 보통 채권은 반대로 움직이니 하락을 방어해 줄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 기준금리가 4.5%에서 내려오지도 않고 있고, 트럼프 이슈로 달러 약세와 함께 미국 채권이라는 세계 최대의 안전자산의 지위가 흔들흔들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수익률이 최근에 정말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역대급 저평가 구간이고 10년 내 없었던 가격이기도 하니까 나중에 다시 경기 침체가 와서 모든 주식이 나락을 갔을 때 진정한 방어 자산으로 활용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채권에 대해서 저도 영상을 자세히 올린 부분이 있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다만 위에 창은 몰빵을 해도 되지만 이건 비중을 많이 하기보다는 연금계좌에서 안전자산 룰인 30%를 지키기 위한 투자 용도로만 진행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오늘 4가지 종목을 추천드렸는데요. 사실 이 이외에도 KRX 금 현물인 금 투자도 있고, 미국 빅테크 탑 10으로 미국의 기술주 탑 10만을 집중 투자하는 ETF, 그리고 여러분 명품 좋아하시죠? 유럽의 명품인 에르메스와 루이비통, 구찌 등을 모아둔 코덱스 유럽 명품 탑 10 종목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이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초보자라면 위 3가지 창과 1개의 방패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모르는 부분의 투자보단 확실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투자 성향과 자산 배분은 내가 얼마만큼 버틸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마이너스 30%가 가도 마이너스 40%가 가도 잘 버틸 수 있고 정말 잠을 잘 잘 수 있다는 분들은 나스닥 100 몰빵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성향에 맞게 투자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산 배분이 되는 것이죠. 다만 내가 연금 계좌를 최소한 900만원씩 넣는다는 기준으로 2년 미만은 자산 배분을 하지 않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산 배분은 확률을 높여주긴 하는데 수익률이 줄어들 수 있는데요. 자산이 크지 않는 상태에서는, 특히 연금 계좌에서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도 되는 것이죠. 나중에 5년 10년쯤 돼서 자산이 커졌을 때 자산 배분을 진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은 연금 계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어떠신가요? 연금 계좌 당장 만들어야 하고 당장 투자를 시작해야겠죠. 그러니까 내가 월급쟁이면 의심하지 말고 계좌를 만들고 900만원 풀로 넣고 위 4개 종목 중 자신의 성향에 맞는 종목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지만 분명 웃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